자,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제 또 다른 대응책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도쿄에서 이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라든가 아니면은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확대하자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왔거든요. 과연 이런 올림픽 보이콧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서울시 중구청장 민주당 소속이죠. 중구 일대에 노 재팬 깃발을 달았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결국 반나절만에 그 깃발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반대했던 국민들이 일본산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노 아베를 외치는 것이지 반일 감정의 정치권이 숟가락을 얹어서 노 재팬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고 보고 도쿄 여행금지 지역하게 되면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됩니까? 올림픽 보이콧하게 되면 4년 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구슬땀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지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억지로 단일화시켰던 사례가 떠오르는데 그때 그 단일화 사태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좀 하락했었죠. 지금 이 8.6 운동권의 저는 핵심 사상이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도쿄에 가 있는 주민들, 우리 국내 주민들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본에게 우리가 반기 들기 위해서 4년 동안 구슬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경제 침략 특위에서 올림픽 보이콧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이 소가 보이지 않는 거죠. 반일 감정에 숟가락 얹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WTO에 이번에 실장을 보내서 했던 대화의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화를 하자는데 일본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 전략이 유효하게 먹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여행금지 국가를 지정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의 국가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너무 강수를 두는구나. 대한민국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펼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행동을 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셔서 집단 지성으로 바로 깃발도 내린 경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무역 보복에 맞서서 그런 올림픽 보이콧 이런 카드는 결코 이것은 스포츠와 경제 보복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쉽게 이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IOC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치와 스포츠는 엄연히 이건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이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당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히 우리 또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결정을 할 문제이고요. 다만 저는 그런 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후쿠시마와 관련된 농수산물의 어떤 그런 방사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일본 정부가 거기서 검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우리가 직접 공수를 해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됐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분명하게 책임을 져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장희찬 평론가 말씀처럼 진짜 이제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은 단호하면서도 아주 신중하고 냉철하게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타켓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 그래서 지금 일본 4기 내각을 보면은 20명의 내각 중에서 19명이 소위 아주 극우 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아베 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각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 도쿄 일본의 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요. 아마 이번에 도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부흥 올림픽을 하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km 지점에 이 제일 원자력이 멜트다운 됐던 그곳에서 성화 봉송을 한다라고 하고 야구와 소프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60km에서 70km 떨어진 곳, 결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올림픽 보이콧으로 가는 거 결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선수의 안전도 있고 또 그걸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보다 철저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뭐 대한체육회나 뭐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수치와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 준비위원회 IOC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게 마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어떤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여러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도쿄에서도 여러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시민사회 단체에서 도쿄까지 가서 이런 어떤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번에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어떤 보복 대가 카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것과 분리해서 선수의 안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네, 짧게 먼저 이번에- 덧붙여. 정미경 의원님, 짧게. 장미경 의원님께 발언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 네, 네. 네. 사실 이 안전 문제라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박홍근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정리가 잘 됐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 싶지만 이미 이 경제 침략 특위에서 3선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평가받는 최재성 의원이 안전 문제 거론 이전에 도쿄 보이콧 문제, 또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반일 감정을 지나치게 격화시킨 바가 있고요. 불과 오늘까지도 지도부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역시나 이 일본 경제 침략 특위의 최재성 위원장이 비경제 분야로까지 우리가 확전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일 감정에 불을 지피려는 모습, 정치권이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박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최재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돌출 발언하지 않도록 민주당 내에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